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68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72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 2년 반 동안은 제가 세브란스 병원의 산부인과 병실에서 간호사와 그 찰즈 널스로서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그렇게 하고 2년 반 후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을 다녔고, 다닐 때 제가 연구 조교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간호학 교실에 연구 조교와 조교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졸업을 하고서는 바로 졸업함과 동시에 제가 이제 전임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임 강사가 이제 풀타임 패컬티로 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연령으로 26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식 패컬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강사로서 시작을 했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산부인과 간호학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더 있으면은 계속 더 승진도 하고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네,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전임 강사 시절에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와서 제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 너스로서 시작을 해서 감독으로 또 찰즈 너스를 거쳐서 슈퍼바이저로 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는 간호학으로 학사 석사를 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다시 제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인 로스앤젤레스에서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다시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밟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 심리학을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또 박사 과정을 밟았고 그리고 네, 나서는 차이니스 메디슨, 오리엔탈 메디슨 과정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국 학교인데 중국 학교에서 그러니까 샹하이 메디컬 유니버시티에서 서전으로 일하는 어 그러니까 외과 의사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인데 그 사람이 베벌리 힐스의 Chinese Traditional Medicine이라는 그러한 학교를 트레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슨이라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총장인데 그러니까 외과 의사로서 서양 의학을 몇십 년 하고 그 다음에는 동양의학으로 샹하이 메디컬 유니버시티에서 몇십 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원래 이렇게 인테그레이티드 메디슨 하는 게 저 마음에 맞아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한국 대학도에서도 있고 뭐 그랬지만 이렇게 기다려서 제가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 대학에서 어, 한의학을 전공을 해서 그걸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받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한의학의 제 클리닉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위켄드나 또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는 제가 한의학으로 환자들을 클리닉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더군다나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케어 매니지먼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박사 과정을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인 시카고에서 제가 박사 과정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xecutive, nursing executive leadership이라는 코र्스로 해서 케어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하는 그러한 논문을 쓰고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케어 매니지먼트가 저의 전공이 되었고 사실은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행정이나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에서도 그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박사 과정에서도 제가 결과적으로는 케어 매니지먼트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면에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서는 케어 매니지먼트이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저는 그 케어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로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그 법규 내에서 그러니까 연방법과 주법과 지방법의 그러한 규율 안에서 병원이나 아니면 또 그 홈케어나 이러한 것이 모두가 그 법 안에서 제대로 컴플라이를 하는지를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의 환자들의 아주 많은 옹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자들이 각종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적인 것도 있고 사적인 것도 있지만 그 베니핏과 커버리지가 모두가 다르거든요. 그런 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병원 수가는 너무나 비싸요. 너무나 비싼데 그것을 커버를 못 받으면 환자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페이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병원이나 이렇게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도 법규 내에서 컴플라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페이어와 또 베니피셔리 즉 환자와 그리고 이 법적인 법규와 이러한 삼각관계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점이 저는 원래 제가 이렇게 무슨 적성 검사를 해도 매니지먼트 경영이나 행정에 제가 높은 그러한 소양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네. 환자의 베사이드 너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의 그 안전 보호라 그럴까 권리 주장이라고 그럴까요? 환자의 정확한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 간호사들이 많이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관리해주고 경영해주고 행정해주고 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도 잘 모르고 페이어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페이어라는 건 인슈런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국가보험이나 공공보험이나 아니면 사보험이나 모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페이를 해야 되는데 그거라는 게 수가는 너무나 비싸지만 환자가 그걸 제대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를 make sure 해주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진짜 한국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또 새롭게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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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네. 번째 저는 질문, 네.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가
네, 으뜸이고 환자가 주가 되기 때문에 네, 네, 환자를 위한 모든 법과 경영과 행정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티 디스플리너리 팀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사업가와 뭐 물리치료사와 뭐 물론 의사와 간호사와 또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함께 환자를 위해서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적절하게 정말 음, 관리를 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네, 한국에서의 보험 간호사나 네, 그러한 분들과의 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미국에서도 제가 각 병원이나 기관에 제가 인도를 하고 그분들께도 말하자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간호대학하고 또 미국의 간호대학하고도 제가 MOU를 맺어준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각 나라가 모두가 다르고, 그리고 시스템도 다르고, 그 가치관도 다르고,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에 있느냐, 개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호 영역을 넓혀야 되고 말하자면 높여야 되고 그러한 깊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그 사회 취약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어, 무숙자나 홈레스, 하우스레스 이러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가 뭐죠? 그 디세이블 되어서 그렇게 핸디캡도 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물론 어 가족 가족의 가족이나 사회의 그러한 집단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도 제가 기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고아들이나 네, 이, 예, 이 입양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성간호학을 했고 산부인과 간호학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모자의 그러한 그 건강 관리가 저한테는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도 제가 그러한 기관에 제가 회장직도 맡고 있고 여기서는 비영리 단체로 그래서 입양 가족을 돕고 고아들의 입양 아들을 그러한 돕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모든 그러한 한국적인 그러한 것을 다 공유하도록도 하고 알려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더 넓혀야 되는 우리 미국에서의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삶도 제가 뒷바라지 하고 있는 그러한 걸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혼모의 아이들에게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미혼모의 아이들에게는 제가 지금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아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숙자나 어, 드럭 어뷰즈나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겠지만 듀얼 다이그노시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체적인 진단도 받았지만 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behavioral science에 대한 진단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양쪽의 그러한 케어를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경우에 환자의 퇴원도 잘 될 수가 없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 듀얼 다이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것을 미국에서도 많이 제가 그러한 케이스를 함께 다뤘습니다. 그것은 간호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와 소셜 워커와 그리고 정부의 기관들과 함께 해서 우리가 그 환자의 퇴원에 관한 거라든가 퇴원 후에 정말 어떠한 그러니까 퇴원 discharge 플래닝도 문제지만 discharge destination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정말 어떻게 어느 한 세팅에서 얼마나 제대로 관리를 받고 그리고 후유증 없이 제대로 퇴원하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도 재입원하지 않고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모든 것을 케어 플래닝 하는 것이 간호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든 캘리포니아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든 캘리포니아 코리안 너시스 어소시에이션에 제가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었고 여러 해 동안 부회장과 이사를 겪으면서 제가 남가주 간호협회, 그걸 우리가 남가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가주 간호협회 이사직과 부회장직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가 바로 무슨 해였냐면 해외 이민 50주년 행사에 제가 준비위원장이었고 그 행사에 학술위원장님께서는 김미자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한간호협회 회장님은 김우숙 박사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그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바로 그 해외 한인 간호 50년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학술위원장인 김미자 박사님과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회장님이신 김우숙 박사님께도 이렇게 잘 서로 이렇게 형통과 의사소통과 발전을 위한 그러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에 김모임 박사님께서도 오셨고 그래서 한국에서 약 거의 40여 분의 패컬티들이 너싱 패컬티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 날 우리가 그날 뱅퀴트에서 그러면 김미자 박사님의 제안으로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코리안 너싱 파운데이션을 창립하십시다라고 그러한 말씀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창립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코리안 너싱 파운데이션의 파운딩 멤버로서 제가 이제 되었고 그날 밤에 그리고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GKNF USA의 이사로서 활동을 했고 이사가 되고 나서 초기에 Public Relations Committee에 제가 최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GKNF 브로슈어와 뉴스레터를 창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GKNF 브로슈어가 나왔고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후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뉴스레터 에디터 인 치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제가 노미네이션 커미티의 최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 커미티의 최어이기 때문에 회장님,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의 그 포지션별로의 그러한 그 노미네이션 되는 과정을 제가 최어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보드 멤버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이사들이 50% 이상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voting하는 것을 제가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omination committee 체어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글로벌 헬스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제가 코-체어로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간호대학에 있는 교과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그러한 대학에 저희가 함께 머주해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제가 애드바이저리 카운슬입니다. 그래서 GKNF의 애드바이저리 카운슬로서 USA만이 아니라 코리아까지 제가 그렇게 활동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애드바이저리 카운슬 멤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GKNF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글로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넓게 보고 높게 보는 그러한 시야가 간호학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국내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뭐 도시와 또 농촌과 또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넓게 보고 그래서 어, 국내와 국제적으로 그렇게 넓게 보고 그 다음에 높게 보는 것이 간호학의 영역이 Nursing is an art.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계나 행정계나 경영계나 사회적인 계나 그런데 모두 우리가 나가서 으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높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한 안목이 GKNF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regardless what age they are 예를 들어서 뭐 젊어도 아니면 또 연세가 드셔도 그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은 항상 그러한 서로의 멘토링이 있어야 되고 또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멘티를 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길러가는 그러한 좋은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에게 너무나 제 꿈에 맞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싶어서 이 서포터즈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포터스 그룹에 지금 참여하신다는 게 지금 큰 안목을 가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롭고 큰 안목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정말 세계의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의 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의 영역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주관적인 인디펜던트한 또 유니크한 그러한 그 간호의 영역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고 차지하지 못할 수 있고 발전을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영역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독창성을 정말 더 길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어 매니지먼트 섹션에서도 보면 디렉터가 간호사이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어느 병원에는 그 디렉터가 간호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사회사업 전공한 분이 디렉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알러트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역을 남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호 자체가 우리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모든 것을 망라하기 때문에 사회사업
알고 있는 사회적인 것도 간호학이 정말 우리가 계속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니라 어느 개인이 있을 경우에 그 개인을 포함한 가족과 사회와 나라와 그 환경과 이러한 것을 모두 파악하지 않으면 그 개인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항상 역점에 두고 우리가 사회적인 그분의 처한 사회적인 그러한 요건을 꼭 알고 거기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미리 알아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 점이 충분히 간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의 어, 영역을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독창성을 계속 유지시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한의학을 한 이유가 저는 동양과 서양을 함께 묶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병합하는 인테그레이드 하는 그러한 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너무나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그 동양의학의 신비성과 그러한 점이 상당히 그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양의학 쪽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동양의학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학에도 영양학도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양학을 봐도 우리가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영양학이 있고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영양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인테그리티 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테그레이티드 되는 그러한 과학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김모임 박사님께서 너무너무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모임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왜 한의학이 그렇게 함께 그렇게 일을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가능한 과학은 함께 우리가 지금 현재는 IT이니까 또 IT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의 가능한 학문들은 계속 넓히고 높이고 우리가 깊게 그렇게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호사는 이미 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는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이 그런 데에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데, 네, 동양의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되게 새로운 시야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디컬 유니버시티를 알아야 되고 난주 메디컬 유니버시티 이렇게 각각의 그러한 것을 계속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공부를 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뭐 영양학에 대한 것도 한의학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더 깊고 넓고 높아져요. 그리고 그 개인들에게 정말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